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이제 오늘 수업은 지적법이 있잖아요. 지적법에 관해서 또 전체적인 또 체계를 또 잡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실제 책 내용을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정리하는 내용의 흐름적 요소에서 용어의 개념과 그런 어떤 부분들만 정확하게 입력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그 체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필수적인 체계는 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요목조목 따지면서 우리가 또 정리해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243페이지를 좀 볼게요. 243페이지를 보면 보셨나요? 예, 그래요. 제1편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지적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법이라고 읽는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43페이지를 보면 제1장 지적제도의 의의와 등록사항, 2장 지적공부, 3장 토지 이동과 지적정리, 제4장 지적측량이라고 큰 편지에 있잖아요. 이 편지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 3시간 동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출발할게요. 자. 자, 지적법. 지적법은 땅지자, 기록할 적자,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자, 그럼 이제 땅을 기록해야 되는데 땅을 우리가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해서 공시를 하려면 이 땅, 즉 토지의 등록 단위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각각의 개별적인 토지 하나하나마다 생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때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를 필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몇 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을 하느냐면 1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을 해요. 자, 필지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죠? 필지라는 용어의 개념은 이렇게 보면 돼요. 토지의 등록 단위다라고 보면 돼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 볼펜이 10자루가 있어요. 한 개를 들면 한 자루, 두 개 들면 두 자루잖아요. 그러면 볼펜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쌀을 셀 때는요.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책을 셀 때는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면에 토지의 형상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토지의 형상들이 이렇게 1번지 필지, 2번지 필지, 3번지 필지, 4번지 필지, 5번지 필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적어 놓어 본 거예요. 6번지 필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게 지번이에요. 지번. 토지의 번호. 토지의 번호가 지번인데 1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이렇게 부여돼요. 그러면 이 토지의 형상이 한 필지, 또 2번지가 또 한 필지, 3번지가 한 필지, 4번지가 한 필지, 5번지가 한 필지, 6번지가 한 필지. 그러면 이 도면 안에는 6필지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을 할 때는 이 개별적인 각각의 한 필지마다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등이 외부에 공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지란 개념 정리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한 필지마다 1년에 정보가 있어요. 1년에 정보. 그럼 어떤 정보가 있느냐?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사실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제 사실관계라는 정보 조금 익숙해졌다, 그죠?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 토지의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지번은 어떻게 되는지, 이 토지의 지목,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토지의 형상을 경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경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에서 동의어처럼 쓰는 개념이 좌표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요, 우리 지적은 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안 들려요? 그렇죠. 사실관계. 그래서 지적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학습을 해 나갈 거라고요. 그럼 이 사실관계,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이 사실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정보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권리관계는 부수적으로 공시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은 등기법이니까. 그럼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누군가는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조사, 그 다음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이 이제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 그 공적 장부를 우리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줄여서 지적 공부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지적 공부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의 유형의 지적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이를 어디에? 그렇죠. 지적 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을 해준다고요. 그럼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는 등록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럼 등록이 되면 이제 그 정보 잘 만들어져서 등록시켜 놨잖아요. 그럼 등록시켜 놓으면 이제 이게 지적 공부라면 지적 공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 만들어진 거 버려요? 아니잖아요. 이걸 안전한 장소에 비치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이 이 정보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그 정보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한다라는 개념은 외부에 뭐 한다? 알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외부에 알릴 때, 그럼 공시가 되어 있으면 외부에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얘네들을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을 받는다, 열람을 한다의 개념이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발급도 받을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지적이 뭐예요? 토지를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한다. 그럼 토지를 기록할 때는 몇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공시한다. 그럼 뭘 기록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적은 사실관계 위주로 공시하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서 등록시켜서 공시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체계를 잡으면 된다고요. 이 체계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그쵸? 소재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 고향은요, 경남 진해예요. 진해시였거든요. 근데 진해시가 없어졌어요. 제 고향은 진해시가 있었고, 창원시가 있었고, 마산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시가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진해시가 없어요. 통합되어서 창원시가 되면서 진해시는 진해구가 되었거든요. 그럼 행정구의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진해시에서 진해구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은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재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지번, 토지의 지번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번 결정이 되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번 변경이라는 것도 배우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에 새로이 부여하는 방식들도 배우고 하나씩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번도요.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번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8가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벼농사를 지어요, 벼농사.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들. 그런 토지들을 다 우리는 벼, 연,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뭐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것들이에요.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여러분이 전답을 팔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전답을 팔아. 이때 전하고 답도 우리 지목 28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전이라는 개념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뭐 하면 재배하는 그런 토지들은 다 지목을 전 이렇게 부르고요. 답은요. 반대로 물을 상시적으로 뭐하여 이용해서 식물 등을 재배하면 답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거냐 이용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지목이 전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벼, 연, 미나리, 뭐 왕골 이런 애들은 다 물을 항상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토지의 용도들은 지목으로 결정할 때는 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당나무, 묘목, 관상수 뭐 이런 애들을 재배는 하는데 그런 애들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달라질 수 있죠. 전이나 답인 토지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과 답이 뭐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지목이 대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계거든요. 그럼 경계는 금방 언급했듯이 우리가 도면에 이렇게 도면에 토지의 형상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측량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 자, 그럼 등록이 되면 이게 14번지 필지인데요. 자, 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분이 소유하는 토지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이 토지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이란 것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4번지 필지를 기존의 14번지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14번지 필지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경계 모양이 달라졌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법적 토지의 등록 단위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의 1 이렇게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의 형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이 경계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좌표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경계가 달라진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니까 좌표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14번지 필지의 면적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면적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면적값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해요. 변해요. 우리가 처음 강의를 듣는다면 소재가 변하기도 하는구나. 지번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토지의 형상이 변한다? 내 토지는 영원히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의 형상은 자꾸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와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요, 영원히 한번 결정되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지적법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지적법이란 게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인데 토지를 정보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기록해서 공시했다. 끝. 그럼 얼마나 짧아요? 그럼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자꾸 변한다. 자, 그것을 이제 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자는 거예요.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얘네들을요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의로요 뭐라고 읽느냐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어요. 자,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자, 저랑 같이 암기해야 돼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하면 토지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다시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하면 아무도 안 읽으시네. 읽으셔야 된다고요. 저랑 같이. 토지의 표시가 뭐냐고요?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오케이. 그럼 이런 토지의 표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자꾸 변해요.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요.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말소가 된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토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 토지가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요 바다로 되어버렸어요. 그럼 공유수면화의 토지는 토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토지가 바다로 되어버리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사실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실관계를 지배하는 권리도 함께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물건이 소멸이 되면 물권,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가 되네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이 되거나 말소가 된다. 이 세 가지의 용어를 또 줄여서 우리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으로 쓴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전체적인 체계 잡으면서 용어 익혀야 돼요. 다시 한번. 토지의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토지의 표시라 한다. 이렇게. 그럼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럼 토지의 이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이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었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사유, 토지의 이동이라는 이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현재 공시되는 이 지적 공부하고 현재 실제 물리적 현황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자, 이걸로 해볼게요.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은 현재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지적 공부에 기존에 기록이 되어서 공시되고 있는 정보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말은 사실관계, 실체관계상에서의 사실관계의 내용하고 지적 공부상의 내용이 서로 뭐하다? 일반적으로 불일치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지적 공부를 뭐하여? 정리하여 그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 개념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토지 이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자 이렇게 또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쪽에 와서 그러면 선생님 토지의 이동이라는 사유가 만들어지면 그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11가지거든요. 그 11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 공부를 다시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런 토지 이동의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요. 그 11가지를 제가 여기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두 번째가 등록 전환, 세 번째가 분할, 네 번째가 합병, 다섯 번째가 지목 변경, 여섯 번째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 또 5가지를 제가 적을게요. 그럼 그 5가지는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 사항 정정, 그 다음 도시 개발 사업 등, 그 다음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 다음 마지막 지번 변경. 자,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이 11가지 사유, 신규 등록 좋은 책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강의 딱 시작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집어 넣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집어 넣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을게요. 일단 같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 명칭 변경, 지번 변경.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요. 그럼 이런 11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사유가? 그래요.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소관청에서는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님, 내 토지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지적 공부를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소관청에서 신청을 받겠죠. 그럼 받아서 실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고 측량들도 하고요.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소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준다. 이런 절차라고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절차가 개시라는 말은 시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의 절차가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법조문에 4가지 절차의 개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에서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즉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요, 제3자가 대위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대위해서 신청한다라는 의미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럼 그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모해서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시행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래요.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정리. 그럼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자,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 후 절차. 그럼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정리 후 절차가 있거든요. 정리 후 절차. 이 정리 후 절차가 2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그 정리 후의 절차가 첫 번째가 등기 촉탁이에요. 두 번째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정보를 외부에 계속 공시를 하는 절차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 한 판산에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제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적 공부 정리 후 절차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후 절차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가 되고 나서 후 절차는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하고 나서 다시 또 뭐 해준다?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을 보게 되면요. 법 조문을 보게 되면 지적 측량을 제외하고 나면 2장 그 시험 범위를 빼고 나면 지적법의 시험 범위가 마지막 조문이 어디서 끝나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마지막 조문이 끝나요.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측량을 제외한 이 부분이 실제 여러분의 시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리가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정보를 다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렇게. 근데 공시는요, 따로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시의 개념을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끝나지 공시까지는 또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이걸 한번 판서를 쭉 보게 되면 한 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적의 체계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 체계를 가지고 또 우리는 정리를 하나씩 또 보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